38만 원 세대 비정규직. 우리 사회의 어둡고 왜곡된 단면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정당한 근로에 대한 마땅한 권리로 누려야 할 임금과 복지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 같은 수준의 업무량을 소화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고용 불안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김성식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그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매년 연말과 연초는 참 두려운 시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지난 연말에도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은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다고 해서 참 많이 개인적으로 놀랐었거든요.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관심을 갖고 발의를 하게 되신 건가요? 현재와 같은 양극화 그리고 소득 재배분의 악화 이런 문제들은 그 핵심이 바로 일자리의 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여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정기국회 때 통과시켰고요. 이제 남아있는 비정규직의 형태가 바로 이 사내 하도급입니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공식적으로 분류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가장 회사 내에 같은 근무를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임금도 낮고 그렇거든요.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1년 새 30만 명이나 증가하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점점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약 6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년간 일반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일을 해왔지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박탈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계약 만료 시에 우선 채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새해에 가장 우리를 우울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공사에서 사내 하도급 업체를 교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시켰어요. 그것도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제출한 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에는 바로 그와 같이 사내 하도급을 교체를 할 때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기본적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법이 작년에 통과되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죠. 그 외에도 같은 일 혹은 유사한 일을 하면서 아니 누구는 뭐 봉급을 2배 받고 누구는 절반 받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정하도록 했고 같은 회사 내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비록 소속사는 다르더라 할지라도 각종 복지제도, 통근차, 식당 이런 데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만약에 차별이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차별 보호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는 사내 하도급 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아서 바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분명하지가 않았거든요. 모두 이제 서면으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게 한다든가 또 앞으로 정규직을 뽑을 때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가 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내 하도급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보호 장치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10일 인천공항.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세관 앞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지난 12월 31일 용역업체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인은 비행기 들어오면은 손님들이 갖고 내려온 짐 그걸 엑스레이를 통과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상황실하고 우리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4가지 실을 붙이는데 그 실 작업을 24시간 한 직원들이죠. 또 어떤 방법으로 해고 통지를 받으신 건가요? 문자로 해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월 31일 8시 47분에 이렇게 왔어요. 생활의 터전인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그것도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은 노동자들의 상실감은 더 컸는데요. 매번 그 말로 다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냥 하늘이 꺼지는 것 같고 너무 황당무계하고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가슴들이 다 무너졌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노동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해고된 노동자 가운데는 생활이 여의치 않은 고령의 노동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일을 했는데 그런 점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해고를 당한 거라서 생활고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가족들도 같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새해를 몇 시간 앞두고 들이닥친 불행.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해왔지만 이제는 그나마도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냥 묵묵히 주면 주는 대로 한 해가 넘어서 또 다른 애들이 2만 원을 또 봉급을 깎아요. 시급은 올랐는데 우리 겨울에 추워서 파카 달라도 그것도 안 해주고. 다들 그 직장마다 다 통일된 작업복을 입고 이러는데 우리만 그렇지 못했고 하여튼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우리가 옷을 사서 입고 신발도 그렇고 장갑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하여튼 회사에서 해준 거라고는 전혀 없어요. 낮은 임금 수준과 일방적인 해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요.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은 사실상 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 해지에 의해서 그들의 고용 조건이나 그리고 해고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 해지되면 무더기로 해당 근로자들이 해고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년 늘고 있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수요에 걸맞은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마치 서류 정리하듯이 문자로 해고하고 그래서 갑자기 생계를 막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더 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게끔 이런 악순환들이 반드시 끊어져야 되고 또 하나 정부도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먼저 제대로 실천돼서 보호되지 않으면 일반 사기업들은 더 얼마나 더 열악하게 노동자들을 대우하겠습니까?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개선돼야 되고 지금이라도 우리 세관 노동자들은 원직 복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참 어두운 단면이기도 한데요.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적어도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안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선 이 회사의 현장에서 적어도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임금 격차도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 하도급 이 근로자들이 보다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께서 기왕에 일하던 근로자를 자꾸 사내 하도급으로 돌리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도 유연화시키는 혜택을 받으면서 임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더 적게 주려고 이중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그러한 고용관계는 양극화를 계속 확산시키고 근로자들의 차별에 의한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앞으로 기업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조금씩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 파견직, 사내 하청, 아르바이트.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고용계약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직업군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노동자 1,700만 명 중에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노사 갈등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